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원구입니다. 입술 주변으로 물집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간혹 입술에 물집이 생겨서 오신 분에게 헤르페스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라고 말씀드리면 네? 그거 성병이잖아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같이 오신 커플인데 상대방이 놀라며 째려보는 일도 있는데요. 오늘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진실과 함께 예방법, 치료법, 그리고 피부에 나타날 수 있는 성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소중한 그대 피부, 제가 지킬게요. 헤르페스 바이러스 종류는 매우 많아요. 그 중에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몇 가지 안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수두,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헤르페스 바이러스 일종이고요. 그 중에서도 입가 그리고 성기에 잘생긴 헤르페스는 정확히는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단순포진 바이러스라고 하고 1형, 2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다들 제일 궁금해할 질문일 것 같은데, 입술에 생기는 헤르페스는 성병이 맞는 건가요? 맞아요.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고 또 이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가 주변에 생기는 경우 입술 포진이라 하고, 대부분은 1형에 의해 생기는데 이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요. 첫 감염은 어린아이일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30세 이상이 돼서 1형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해보면 혈청 반응 검사라고 하는데, 대다수가 양성을 띨 만큼 감염률도 높고 흔한 질환이에요. 보고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국인에서도 60% 이상에서 양성을 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성기 주변에 생기는 경우는 음부포진이라고도 부르는데 대부분 2형에 의해 생기거든요. 개인의 성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기 때문에 2형을 성병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하는 게 있는데, 1형이라고 해서 꼭 입술 주위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 다른 부위에도 생길 수 있고, 2형 또 성기뿐 아니라 다른 부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1형이 2형이 되어서 생식기 쪽에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둘이 서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1형이 입술에서 이 생식기 쪽으로 이동해서 2형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2형이 입술로 와서 1형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1형 바이러스도 어디든지 감염될 수 있고 2형 바이러스도 어디든지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입술은 주로 1형이, 성기 쪽은 주로 2형이 감염되어서 생깁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증상은 어떤 건가요? 주로 이렇게 작은 수포들이 모여서 생기게 되고요. 무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처음 감염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수포 외에도 열이 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근육통, 권태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한 3, 4일 정도 제일 심하게 느끼시고 한 이후 3, 4일 정도면 증상들이 없어집니다. 이 수포는 안에 농이 차는 경우들이 많고 노랗게 이제 농이 생기는데 그 뒤에 딱지가 생기고 떨어지는데요. 이때 일부 수포들은 궤양이 돼서 파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보통은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없어지지만 좀 심하게 생기는 경우는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재발하는 경우는 처음 생기는 경우랑 증상이 비슷하기는 한데 증상이 좀 약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병변 부위도 좀 더 좁고 지속시간도 짧아서 1, 2주 정도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기 쪽에 재발하는 경우에는 따갑거나 아니면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 수 있고, 가려움증이나 얼얼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보통은 이런 증상들이 먼저 나타나고 1일 이내에 빨간 병변 그리고 수포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면서 2, 3일 이내에 상처가 나고 다시 2, 3일 이내에는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자들이 많이 걸린다는데 사실인가요? 맞아요. 2형의 경우에 여성분들에게 감염률이 높은 게 맞는데요. 주로는 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옮기기 때문에 전염률이 더 높다는 이유도 있고, 또 여성분들은 이 생식기의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점막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무증상 감염은 남성에게서 더 흔한데 여성의 경우는 또 증상이 잘 나타나니 더 잘 알아차리는 것도 이유입니다. 1형은 성병이 아닌데 서로 옮길 수 있나요? 1형은 접촉이랑은 무관하게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지만 뭐 키스하거나 어른들이 또 무심코 아이들에게 이렇게 뽀뽀하는 경우 옮길 수는 있어요. 그리고 2형의 경우는 대부분 성기 접촉 등의 이유로 전파가 되고요. 활성화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 성 접촉 시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돼요. 바이러스 감염이 됐다면 잠복기를 가지고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잘 나타나는데 증상이 없더라도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면 전염될 수 있어요. 아까 E형은 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옮긴다고 말씀드렸고 또 남성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전염이 될 수 있는 거죠. 활성화된 경우보다 가능성은 떨어지지만요. 단순 포진이 위험한 경우가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단순 포진은 위험한 병은 아닌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임신한 경우 아니면 태아나 신생아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임신 기간 산모 성기 쪽에 처음으로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다면 태아에게도 감염이 돼서 소두증, 소안구증, 뇌염 등의 기형이 나타날 수 있고요. 유산이나 조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은 임신 3기 이때 단순 포진이 처음 발생한 경우에 신생아에게 전파가 제일 잘 돼요. 신생아에게도 단순 포진이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신생아 단수 포진이라고 하는데 피부, 눈, 입가에 국소적으로 감염이 되고 출생 후 5일에서 10일 이후에 수포가 생기게 되는데요. 진행이 되면 중추신경계 아니면 내부 장기에도 감염이 될 수 있어요. 치료하지 않으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망률이 무려 65% 정도에 이를 만큼 위험한 병인데요. 이처럼 신생아에게 위험할 수 있는 병이어서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이 바이러스를 몸 안에서 완벽하게 제거하는 방법은 개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방법은 있답니다. 1형의 경우 이 재발되는 원인으로 자외선을 쬐는 것, 또 월경과 같은 호르몬 변화, 감기, 발열, 아니면 면역이 떨어지는 경우, 외상 등이 알려져 있어요. 많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잠 잘 못 자고 하면 면역이 떨어지면서 더 잘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예방하는 방법은 원인을 피해주면 되겠죠. 너무 무리하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이게 생기면 내가 많이 고생했구나, 내가 열심히 잘 살고 있구나 하면서 자신을 토닥토닥 해주시고 컨디션 조절 잘하고 잠 충분히 주무시고 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요. 저도 생각대로 잘 되지는 않지만 그러면 원장님이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기는 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몸도 많이 피곤하잖아요. 저는 시간이 부족해도 스트레스 받으면 우선은 잠자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고 잠을 좀 푹 자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분들 하루 공부했던 게 잠자면서 내가 정리한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똑같이 공부해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더 높다는 보고도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행복한 하루를 위해서,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 더 나은 성과를 위해서도 잠 잘 자는 것은 필수고 수면은 우리 피부에도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거 말고는 책 읽고 명상하고. 너무 원장님 포장 드시는 거 아니죠? 들켰나요? 장난이고. 근데 진짜 이렇게 해요.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명상. 아직은 딱 가부좌를 틀고 무념무상으로 있지는 못하지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트레스 관리하는 본인만의 방법을 꼭 가지시는 게 좋고 건강한 생활습관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다시 예방법으로 돌아가서 한마디로 이 건강과 컨디션 관리를 잘 해주면 재발될 가능성을 더 낮출 수 있고 또 자외선 쬐는 거 피하는 거, 외상이나 자극을 받는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빨리 좋아지게 도와주지만 다시 안 걸리게 해주지는 못해서 이미 감염이 되셨다면 없앨 수는 없고 이 녀석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야겠죠? E형의 경우에는 활성기에 있는 병변이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콘돔 사용 그리고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헤르페스를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주면 상대에게 전염시킬 가능성도 낮출 수 있어요. 그럼 성병은 성관계로만 발견이 되는 건가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성병은 성관계가 있어야 걸린다고 알고 있잖아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다 하려 그러면 내용이 많이 길어지니까 성관계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성병을 말씀드리면 매독, 임질, 후천성 면역결핍증, 우리가 흔하게 에이즈라고 아는 것, 그리고 성기 클라미디아 감염, 트리코모나스 항문 생식기 사마귀, 첨기 콘들로마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항문 생식기 바이러스는 HPV 바이러스로 감염이 되는데 성기 부위에 생기는 사마귀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암이 될 수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궁경부암 예방 주사를 맞는 게 좋습니다. 이 논문 결과들에 따르면 이미 성경험을 했고 또 HPV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되어 있더라도 자궁경부암 주사를 맞는 게 효과가 있으니 아직 맞지 않으신 분들은 얼른 가시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과거에 위인들이 매독에 많이 걸렸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오, 팀장님 요즘 준비 좀 많이 해오시네요? 좋아요.
과거에는 이 매독으로 인해서 이상 증세를 보이거나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수은 비소를 이용한 이게 사실은 우리 몸에 독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한 성분들인데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이제 치료를 했죠. 1928년도에 페니실린이 개발되면서 매독이 치료가 가능해졌고요. 노벨상. 맞아요. 페니실린이 노벨 의학상 받았죠.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도 매독 환자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피부과에서도 매독만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들도 따로 계셨고요. 이제는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은 혹시 대상포진과 헤르페스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맞아요. 둘 다 이제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이라서 좀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대상포진은 herpes 조스터, 단순포진은 herpes 심플렉스. 이제 약간 뭐 사촌지간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둘 다 수포가 생긴다는 공통점이 있고 대상포진은 수포로 생기면서도 띠 모양으로 몸을 반으로 갈랐을 때 한쪽에 생기면서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포진은 단순포진에 비해 재발할 때까지 기간이 좀 더 긴데 이전에는 뭐 한 10년 안에는 재발을 잘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10년이 안 돼도 1, 2년 이렇게 지나도 재발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긴 했어요.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은 분들 아니면 대상포진이 걸렸더라도 시간이 좀 지난 분들은 예방접종 꼭 맞으시는 게 좋고요. 대상포진은 왜 생기는 건가요? 대상포진은 과거에 수두에 걸렸거나 아니면 수두 예방접종을 한 사람에게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이제 평생 숨어 있어요, 몸에. 이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기전이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뭐 종양이 생기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등 방사선을 쬐는 경우, 외상을 받는 경우, 특히 이 고령인 분들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떨어지면서 잘 생길 수 있어요. 단순포진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이제 단순포진으로 돌아가서 우선 이 단순포진이 생긴 곳을 건조하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좋고요. 아시클로버라는 약을 많이 쓰는데 바르는 약, 먹는 약, 정맥주사 형태가 있어요. 정맥주사는 면역 저하자에게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고 전신으로 나타나거나 심한 경우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기 쪽에 생긴 경우는 이 정맥주사랑 먹는 약이 증상의 기간을 줄이고 전파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요. 입술에 잘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요. 재발을 잘하는 분들은 병변이 나타나기 전에 좀 얼얼하거나 따끔한 이런 증상들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생길라나 보구나 이렇게 미리 아셔요. 이렇게 미리 나타나는 증상을 전구 증상이라고 하는데 전구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단순포진이 생기는 초기에 약을 먹어야 효과가 좋습니다. 먹는 약은 아시클로버 외에 이 체내 흡수율을 높인 함시클로버나 발라시클로버가 있는데 이 발라시클로버가 아시클로버보다도 생체 이용률이 3배에서 5배 정도 높고 또 복용 횟수가 적어요. 그래서 먹기에도 편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헤르페스, 이게 성병인가요? 에 대한 주제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되셨죠? 소중한 그대 피부 제가 지킬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